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데 왜 성적표는 늘 제자리일까? 네, 물론 공부는 성실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격적이죠. 이제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짜 공부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대화를 재현해 볼까요? 너 오늘 뭐 공부해? 그냥 수학? 네,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책상에 앉아만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목적지 없이 기름만 태우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애쓰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랄까요? 자, 그럼 청중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OX 퀴즈. 결국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 이긴다. 자, O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손, X라고 생각하시면 왼쪽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뇌에 빠지셨네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답은 X입니다. 세상에 저한테 돌 던지실 분 없으시죠? 사실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학원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이 문제였어 하고 더 비싸고 유명한 학원으로 바꾸죠. 하지만 결과는요. 다른 학원, 똑같은 숙제, 그리고 변함없는 성적표와 함께 두꺼워진 카드 명세서만 남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학원만 바꿔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진짜 범인은 머리, 즉 지능 IQ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공부의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이름은 바로 메타인지, 영어로는 METACOGNITION이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이 마법 같은 단어를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이 중요한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오늘 배운 내용 중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잠시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아이는 어떨까? 하고 짧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실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공부의 내비게이션 메타인지를 이제 켜봐야겠죠.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자기 진단 능력입니다. 모르는 문제, 즉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공부라는 최단 경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결국 100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뭐 하나요? 운전은 결국 내가 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길을 알려주면 그 길을 따라 자기주도 학습으로 직접 운전해야 하는 거죠. 학원에서 시키는 숙제만 하는 건 남이 운전하는 차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남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 또 한 번의 OX 퀴즈입니다. 성적표 뒤에 숨은 진짜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아이의 공부는 학원과 아이의 몫이다. 부모는 그저 지갑을 열고 격려만 해주면 충분하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지갑을 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가지 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지분은 바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사주고 공부하라는 말은 뷔페에 데려다 놓고 다이어트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거실을 TV 대신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거창한 독서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부모님 지분은 바로 멘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옆집에는 100점이라는데 너는 왜 이건 아이의 마음에 최악의 극딜을 날리는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결과가 어떻든 노력한 과정이 정말 멋지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 공부할 힘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공부의 노예에서 공부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숙제나 학원에 끌려다니는 공부는 불안과 무기력만 낳을 뿐이죠. 하지만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공부는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책상이 아닌 바로 우리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보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경험은 우리 아이가 인생 전체를 살아갈 진짜 힘이 되어줍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